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세상은 그대로일까?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그 답답함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진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구조 설계라는 것,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 캠페인도 하고 막 밤새서 프로젝트도 돌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문제는 자꾸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쵸? 그 답답함의 원인이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바로 그 관점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 바로 하류라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강이 있는데 우리는 강 저 아래쪽, 그러니까 하류에서 계속 떠내려오는 문제들을 허겁지겁 건져내고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죠. 문제가 뻥 하고 터지면 우리는 강 하류에서 정신없이 그걸 건져 올리기 바빠요. 뭐 일회성 캠페인 열고 단기 프로젝트 만들고 보고서 쓰고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 데는 뭐 나름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저기 상류에 그대로 있는데 비슷한 문제들만 이름만 바꿔서 계속 떠내려 오는 거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번아웃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책상에 앉아서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이런 보고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끝이 없는 묘비우스의 띠 같아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 진단은 끝났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시작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 이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계속 쳇바퀴만 돌리는 활동 중심 사고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큰 그림, 즉 설계도를 그리는 구조 중심 사고고요. 활동 중심 사고는 늘 이렇게 물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할까? 무슨 이벤트 할까? 그런데 구조 중심 사고는 질문부터가 달라요. 잠깐만, 근데 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년 고립 문제 다들 아시죠? 활동 중심으로 접근하면 뭘 할까요?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걸 열겠죠. 사람들 모아서 밥 먹고 명함 교환하고. 근데 파티 끝나면 다시 각자 집으로 가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일회성인 거죠. 그런데 구조 중심 접근은 달라요. 왜 청년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을까?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다시 디자인하는 거죠. 하나는 이벤트, 다른 하나는 시스템. 결과의 차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럼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그 구조라는 게 대체 뭘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이 구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를 꽉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신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현실이 바로 이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저 4개의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기둥이 바로 구조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그 문제들은요, 사실 저 기둥들이 너무 튼튼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4개의 기둥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규칙이에요. 공식적인 법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자원입니다. 돈, 사람, 정보 같은 자원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셋째는 관계, 특히 누가 진짜 힘을 갖고 결정하는지 그 권력의 역학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인식과 내러티브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믿게 만드는 우리 머릿속의 이야기들이죠.
구조중심 사고라는 건요, 바로 이 네 가지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어떻게 문제를 꽉 붙들고 있는지를 파헤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4단계 로드맵을 보여드릴게요. 이 4단계는 흐름이 아주 명확해요. 먼저 반복되는 패턴을 찾고 그 다음 왜 그런지 근본 원인을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효과적인 개입 지점, 즉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아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재설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1단계부터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나 애를 썼는데도 도대체 뭐가 안 바뀌고 있지? 우리의 시선을 활동의 목록이 아니라 끈질기게 반복되는 결과, 바로 그 패턴으로 옮겨오는 게 첫 단추입니다. 2단계는 이 빙산 이미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는 문제는 저 물 위에 나온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는 저 물 밑에 잠겨 있어요. 이 거대한 구조적 조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부추기는 숨겨진 규칙이나 보상 시스템 같은 것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거대한 빙산 정체를 우리가 한 번에 다 깰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바로 레버리지 포인트, 우리말로 하면 지렛대 지점을 찾는 겁니다. 가장 작은 힘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그 지점을 찾아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전략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우리 활동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에요. 학습이 목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거 성공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이 행동이 저 구조를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건 그냥 실패가 아니라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라는 아주 값진 데이터를 얻는 학습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이 접근법은요, 단순히 일하는 기술 몇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다 또는 세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했던 그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이란 게 그냥 직선 같았어요. 문제 발견, 계획 수립, 실행, 보고서 제출, 끝!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사이클, 순환고리 같아요. 관찰하고 진단하고 작은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배우고 또다시 관찰하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멋진 아이디어를 실행해볼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어야 할 가장 지독한 악순환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뭘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출발점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닥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가 아니에요. 애초에 불이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즉 문제 해결의 방식 그 자체를 디자인하는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관점, 이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과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단단한 구조에 어떤 작은 균열부터 내보시겠습니까?